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3화 하나원 시인의 자작시 해설집 황토길입니다. 오늘은 7번째로 고 하나원 시인의 삶과 막다른 길이라는 시 두 편에 대하여 하나원 시인의 자작시 해설 황토길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이라는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삶, 하나원. 지나가 버린 것은 모두가 다 아름다웠다. 여기 있는 것, 남은 것은 욕이다, 벌이다, 문둥이다. 옛날에 서서 우러러보던 하늘은 아직도 푸르기만 하다마는 꽃과 같던 삶과 꽂힐 수 없는 삶과의 갈등 사이길에 쩔룩거리며 섰다. 잠깐이라도 이 낯선 집 추녀 밑에 서서 우는 것은 욕이다, 벌이다, 문둥이다. 삶이라는 시를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이 시를 쓴 하나원 시인은 어떠한 심정에서 이 시를 썼는지 그의 저서 자작시 해설 황토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나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를 노출해 놓은 현실의 비참함을 말한 것이다. 제3연에 옛날에 서서 우러러보던 하늘은 아직도 푸르기만 하다마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한 푸른 하늘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 하나가 되어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1연은 과거의 꿈 같던 아름다움을 회상하면서 표현한 것입니다. 제2연은 현재의 전락을 표현하였으며 문둥이의 마지막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욕이다, 벌이다, 문둥이다. 원통한 자아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제4연에서는 삶 자체가 아름다운 꽃과 같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꽃일 수 없는 삶이기도 한데 그 인간 본래의 삶의 지그자그를 왔다 갔다 하는 허기참에 기막히게 섰다. 이 섰다는 인생의 관조가 있고 체념의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5연은 성한 사람들이 그다지도 문둥이라고 천대하는 성한 사람들의 추녀 밑에 서서 우는 것은 정말이지 아무리 문둥이라도 배알이 없겠는가? 인간된 고귀한 존엄성이 없겠는가? 잠깐이라도 추녀 밑의 신세는 지고 싶지 않다는 그 자체가 욕이다, 벌이다, 문둥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 추녀 밑에 있음으로 하여
내가 문둥이이지 추녀 밖 푸른 하늘에서는 결단코 나는 문둥이가 아닐 것입니다. 자, 울지 말고 어서 이 추녀 밖으로 나서자. 그리고 성한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하나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79년 발행된 하나훈 시감상을 지은 박거영 시인은 삶에 대하여 어떻게 해설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성한 몸이었다. 성한 몸으로 지내온 어린 시절의 추억, 그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인가. 오늘의 비참한 정상은 거기 비하면 참으로 욕이요 벌이다. 어떤 낯선 집 추녀 밑에 서서 남의 단란한 가정을 엿볼 때마다 옛 추억은 눈물과 함께 되살아난다. 옛날에 서서 우러러보던 하늘은 아직도 푸르기만 하다마는 하나훈 시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어째서 나의 몸만이 이렇게 비참하게 달라져야 한단 말인가? 문득이라도 욕과 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나간 꽃과 같은 아름다운 삶과 앞으로 꽂힐 수 없는 비참한 삶과 그 두 개의 확연히 구별되는 세 개의 갈등과의 사이길에 내가 쩔룩거리며 서서 이렇게 울어야만 하다니 나의 진정한 삶은 도대체 어디매로 갔단 말인가? 욕과 벌로 가득 찬 문둥이의 삶을 지내야만 하는 나의 비참한 운명, 나의 삶은 삶이 아니라 욕이고 벌인 것입니다. 원작자 하나훈과 박거영 시인의 상세한 설명 잘 들어보셨나요? 다음은 막다른 길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막다른 길 하나훈. 저 길도 아닌 이 길이다 하고 가는 길. 골목골목 낯선 문패와 서두른 번짓소를 우정 기웃거리며 이 골목 저 골목 뒷골목으로 가는 길. 저 길이 이 길이 아닌 저 길이 되니 개가 사람을 없수 여기고 덤벼든다. 막다른 길 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작가 하나훈 시인은 어떻게 이 시를 지었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막다른 길은 거짓짓을 하는 나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을 길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난날 한때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생활을 지향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훈 시인은 누구보다도 최고의 생활을 지향하였던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해고하고 있는데요. 하나훈 시인은 1919년생으로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교육받은 엘리트였으니 얼마나 큰 포부를 가슴속에 품었겠습니까? 더구나 고등학교는 일본 동경에서 대학은 중국 북경에서 수학을 하였으니 말입니다. 그 어느 글에서 엿보기를 하자면 내가 문둥이가 안 되었으면 경제계나 정치인으로서 국가에 큰 이바지를 했을 거라고
그 포부를 밝힌 글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원 시인의 해설로 돌아가서 그러나 지금의 이 거짓짓은 생활이란 개념으로서 생활이라는 데 닿지도 않는 이하의 것이라 하겠다. 사람이 사는 일생을 인생의 길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길을 의인화하여서 한 표현법인데 시로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의인법은 수사법의 하나인데 사람 이해의 것을 사람에 비하여 사람의 사고생활을 그러한 데에 부합함으로써 어떤 실감을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작자 측에서 관념이 있어 그 관념에 의하여 대상을 주관이 바라는 바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할 때입니다. 가장 적합한 대상인 길을 택한 것입니다. 벌써 길은 자연물뿐만 아니라 어떤 관념의 상징에 화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시 가운데 자연물로서의 속성과 관념의 상징으로 한 속성을 두 가지를 가진 길은 언제나 이중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생이 이처럼 전락하는 저 길도 아닌 이 길이다 하고 가는 길,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비극을 긍정하는 체념하면서 이 길로 묵묵히 눈물을 뿌리치면서 가는 길의 골목골목 낯선 문패와 서두른 번지수를 우정 기웃거리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골목골목에 꽉 차서 저대로의 자리에서 제각기의 삶을 갖고 옹기종기 이웃하며 살고 또 흩어져 있는데 점점 전락의 길에서 먹을 것을 찾는 길이 골목골목으로 헤매 떨어져 가는 이 골목 저 골목 뒷골목으로 가는 길,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인생은 소전이라 했습니다. 저 길이 이 길이 아닌 저 길이 되니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천대스런 운명의 막바지에는 개가 사람을 없수 여기고 덤벼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천하고 천하게 되면 개같이 천한 것이 응얼거리며 마구 덤벼드는 것이다. 인생 희극의 만화가 바로 이런 시가 아닐까 한다. 암만 고귀하였던 사람도 전락의 막다른 나락에 떨어지면 정말로 개값도 안 되고 개에게도 천대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원 시인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원 시감상을 저술한 박거영 시인은 어떻게 해설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대해 작자 자신은 해와 별을 등지고 남북 삼천리라는 글 속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다. 닷새 되는 날이다. 나무를 부둥고 닷새를 굶은 몸을 일으켜 본다. 무딘 시선으로 눈 아래의 노란 서울을 본다. 이 세상의 제일 큰 설움이 배고픈 설움이라는 것이 또다시 나를 지배한다. 나로 하여 사람으로서 가장 비굴한 걸식을 하게끔 한다. 문둥일망정 사내대장부가 나무집의 문간을
부엌을 쫓아다니며 저주의 욕밥을 먹고 창자를 채워서 생명을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국을 가는 길을 밟는 땅, 한 자욱이 얼마나 치욕된 발자국이겠는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무거운 책고같이 죽기보다도 괴로운 길,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대문과 대문이 총총히 늘어선 골목길에 돌아서면서 어떤 집으로 가야 하는가 망설인다. 여기서 책고는 정확한 뜻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딱히 해설된 바가 없고 사전을 찾아봐도 딱히 찾아볼 수 없는 옛 단어인 것입니다. 한자로는 꾸짖을 책자와 쓸 꽃자를 써서 감당해야 할 책임감과 고통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집 저 집의 대문 앞에 서성대면서 국어의 용기를 돋우며 이 골목을 귀신같이 떠간다. 이 길도 저 길도 아닌 걸식길과 내 인생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길도 저 길도 아닌 그 길을 부평초처럼 떠가면서 이 집 저 집을 서성대니 개가 나에게 덤벼든다. 여기서 부평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부평초는 개구리밥과에 속하는 단연생초로서 개구리가 사는 곳에서 자라고 올챙이가 먹는 풀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개구리밥을 흔히 부평초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사람들의 덧없는 삶을 표현할 때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다시 박거영 시인의 말로 돌아가서 정말로 계란놈은 사람의 부귀 빈천을 잘도 구별하는 놈이다. 걸식 첫 출발하는 날 얻은 시이다. 이렇게 하나훈 시인이 썼다는 글을 박거영 시인이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함께 문학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제14화 하나훈 시인의 자작시 해설 황토길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웅섭이었습니다.